안녕하세요. 입법 노동자 조정훈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은 4년 동안 입법 노동자로서 법과 제도를 국민을 대신해서 만드는 4년 계약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대표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국민보다 더 위에 있다는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대리인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뜻을 이해하고 그분을 대리하는 성실한 노동자라는 게 저의 정체성이고요. 이제 저희 보좌진들하고 수평적인 소통을 하면 해보신 분 알겠지만 가장 큰 혜택은 제가 입습니다. 그분들이 솔직하게 얘기해주고 밖에 나가서 비판받을 거 안에서 비판받고 수정하고 이런 경험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30대 후반에 아주 희귀한 그 피부암을 앓았습니다. 굉장히 희귀해서 제가 그 수술을 할 때 또는 검사를 할 때 주치의 선생님이 인턴 레지던트를 다 불러가지고 내가 강의했던 게 바로 이거다라고 하면서 인턴 레지던트들이 신기하게 쳐다보고 사진 찍었던 기억이 나요. 제 그 환부를 지금은 웃을 수 있지만 그 암 진단을 받고 돌아와서 아내랑 껴안고 꽤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아이가 꽤 어렸었거든요. 첫째 아이가 막막했죠. 하지만 정말 하늘의 도움으로 5년이 넘었고 지금은 꽤 오랜 한 10년 넘었네요. 제가 돌아보면 저한테는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축복의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을 굉장히 다르게 보게 되었고요. 많은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만나는데 제가 암 환자분들한테는 꽤 다가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도 걸려봤거든요 라는 그 한마디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시 쳐다보세요. 저는 정치도 이런 것 같습니다. 그냥 여러분 힘드시죠? 여러분 많이 어려우시죠? 라고 하면서 월급 꼬박꼬박 받는 사람이 솔직히 얼마나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과 같은 삶을 살아온 경험과 궤적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면 우리 다 다르게 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는 건강의 중요성 생각하는 것과 함께 인생을 정말 나머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아주 소중한 계기였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소위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는,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분들을 없는 것처럼 취급할 수는 없다. 이미 수백만 명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고 농업, 그리고 생산 현장에서 외국인 분들의 손이 닿지 않고서는 우리의 먹거리, 삶이 지속되지 않는다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민청이라는 대한민국의 외국인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굳이 영어를 쓰자면 컨트롤 타워를 하나 만들어 두고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여론을 수집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뜻 있는 일이다. 그래서 마치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거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어서, 또 제가 법사위에 속해 있어서 한동훈 장관과 긴밀히 협업하면서 이민청 담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대한민국의 이주 노동자 정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빨리 와서 짧게 일하고 돌아가세요 였거든요. 방문하시는 분하고 이주하시는 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또 대한민국 많은 분들은 아직도 국적이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계셔도 소위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부모 두 분에게 태어나지 않은 좀 다른 외모와 억양을 갖고 있는 분들은 아직도 좀 외국인인 양 보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보니까 법무부, 외교부, 행안부 각 부처마다 이주민에 대한 정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일시키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적인 편의성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문제까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첫 번째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치를 하기 전에 아주대에서 통일연구소 소장을 한 3년 반 했습니다. 매년 탈북민 통합을 위한 정책 세미나를 통일부 소관으로 열었습니다. 참석자는 탈북민. 뭐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통합은 쌍방이 하는 겁니다. 이주민들이 와서 대한민국 언어와 음식과 문화와 지하철 타는 법을 배우듯이 우리도 이주민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현재 이분들이 어떤 삶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배우지 않으면 일방적인 노력으로는 통합이 되지 않습니다. 이주민 통합 정책의 핵심은 이주민들에게 뭘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배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주민들 머릿속으로 신발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이민청의 주요 고객은 내국인이다. 대한민국 국민이고 이분들이 어떻게 외국인 이주민을 받아들여야 될지 대해야 될지를 많은 대화를 하고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말자. 반대하는 분들 입장 반대하는 대로 듣자. 찬성하는 분들 얘기도 듣고요. 그래서 많은 얘기를 듣는 첫째는 공론장을 만들자. 그리고 두 번째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아주 객관적으로 테이블 위에 놓고 보자. 그래서 제가 한동훈 장관에게도 긴 호흡으로 갑시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셔서 지금 이민청 설립보다는 이민청 준비 작업, 그러니까 기조 방향을 정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아마 제가 2016년에 다시 대한민국에 돌아오기 전까지 아마 글로벌 떠돌이, 국회에서 가장 글로벌 떠돌이로 산 사람이 아닐까. 1년 출장을 120일씩 다니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국제 이사, 해외 이사를 26번 하고 나이지리아, 미국의 3개 도시, 방글라데시, 인도, 우즈베키스탄, 예루살렘까지 한 2, 3년씩 거주하면서 아마 이주민으로 굉장히 많이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시작하는데 정치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본질이 예전에는 국방, 그다음에 물관리, 치수라 그러죠. 치리,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이 3가지였는데 거기 또 하나가 우리 사회 구성원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가 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하기로 결심한 이상 우리 사회의 중요한 현안들을 깊이 고민해야 되는데 마침 제가 법사위에 배정을 받아서 앞으로 2년 동안 이주민 정책에 대해서 큰 초석을 좀 놓을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으면 국민 여러분의 세금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조금은 보답을 해드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대한민국 의료 수준이 굉장히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건강보험은 세계에서 정말 탑 손꼽히는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리 시스템에 잘 장착되면 굉장히 혜택을 입으실 거고,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분들이 내는 의료보험비가 더 많다. 우리 의료보험에 수가 도움이 된다 라는 통계도 본 적이 있고, 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외국인 한 분이 여러 명이 의료보험 하나를 돌려쓴다, 이런 비난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모든 시스템 완벽하지 않으니까. 저는 2-3가지가 해외 생활하면서 아쉬웠는데, 하나는 언어였습니다. 아랍어를 쓰는 나라에 갔을 때 의사랑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영어를 하는 의사밖에 찾을 수가 없었던 거. 그 다음에 이제 입원을 하면 그렇게 어색해요. 외국인이 입원했으니까 다 와서 쳐다봐요. 또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 3단계로 되어 있는 의료 시스템을 충분히 이해 못하실 수도 있겠다. 이게 이제 잘못하면 외국인분들이 차별받는다라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주하는 과정에서 아주 차분하게 이해되시도록 해야 되고,
또 각 병원도 외국인들 환자가 앞으로 뭐 늘어나면 늘어날지 줄지는 않을 테니까 이런 거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를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난민에 대해서는 참 얘기가 또 많죠. 난민을 받아들이는 비율, 그다음에 난민에 대한 그 절차적 복잡성, 적정성, 또 예멘 난민과 같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수용성이 있는지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가 사람이니까 우리 대한민국 땅에 거주하고 체류하는 동안만큼은 먹고 사는 문제와 아플 때 치료해주는 문제는 그거는 국적에 관계없이 그분들의 법적 지위 관계없이 해드리는 게 맞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좋아서 난민 신청하는 난민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분들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한국까지 오시게 된 건데 아직까지는 우리 의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넉넉한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제공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코로나 방역 때 외국 노동자들 접종률이 낮아서 고생 많이 했죠. 이제 추방 불체자들 특히 추방하지 않겠다 메시지 냈는데도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살아봤던 미국, 유럽 다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불법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체류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그 불안감, 현실적으로 이분들을 관리하는 것이 무조건 원리 원칙만 세워서 이분들을 의료 시스템에서 배척하는 것보다 우리 공공 사회에 더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불법 체류하는 분들의 불체자들을 체포하는 수단으로는 의료 시스템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게 신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의료 시스템을 이용할 때 모르겠습니다. 아주 수천 수백만 원이 들어가는 아주 어려운 수술까지는 몰라도 접종, 감기, 일반 의료 간단한 1차 진료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정도만큼은 우리 시스템 안으로 모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좀 큰 얘기부터 하자면 이주민이 많은 지역이 좋은 지역이다라는 국민적 인식이 필요합니다. 제가 덴마크를 비롯한 유럽의 이민 정책에 앞서 나가는 나라를 보면서 굉장히 느낀 게 있습니다. 덴마크 얘기를 해볼까요? 덴마크는 난민들, 이민들 굉장히 자유롭게 받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정책이 있는데 특정 지역의 외국인 비율을 규제합니다. 그래서 한 지역의 외국인 비율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그 비율이 내려가기 전까지 이주민이 거기 살 수가 없고요. 부동산을 비롯한 재산을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을 이렇게 흩는 거죠. 앵겔라 메르켈 독일 전 총리도 그때 예멘 난민을 얼마 받는다고 했는데 초과해서 받았어요. 근데 국민들이 박수 쳤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과정에서 예멘 난민 타운이 독일엔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적절하게 흩었던 거죠. 이게 통합시킨 거죠. OECD 선진국 중에 정치 현장에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외국인 노동자 이슈가 주요 이슈가 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앞으로 다음 선거를 나가면 저는 외국인 정책을 앞서갈 겁니다. 이걸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외국 정책이 빨리 우리 사회에 정착돼야지, 안 그러면 양극의 정치가 외국인 정책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 사회 큰일 난다. 그래서 빨리 이런 합리적이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보편적인 가치와 정치는 결국 국익을 위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거의 균형을 이루는 정책을 먼저 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계절 근로자로 상징되는 분들은 오셔서 아프지 않고 잘 근로를 마치시고 돌아가는 과정을 관리해드리면 될 겁니다. 이분들에게 연금 얘기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거니까 단기로 오신 거니까. 그렇죠? 이분들의 최대 관심사는 산재와 의료보험일 겁니다. 산재에 대해서는 우리 내국인과 똑같은 대우를 게 당연하겠죠. 그다음에 의료보험도 여러 가지로 지금 의료보험 자격 문제가 있지만 지자체 등등과 협력해서 이분들이 겨울에 일하시면 독감 주사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단기 노동자분들에 대해서는 산재와 의료보험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장기로 이주해 오시는 분들은
좀 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출산 지원의 문제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거는 조금 앞선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정신건강 문제를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학자가 그랬어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쇼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배우자가 죽었을 때 엄청난 쇼크를 받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민 갔을 때 모든 게 달라지니까 이 쇼크는 말로 할 수 없다. 제가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또 우리나라의 노후 보장 시스템이 지금 굉장히 약한데 국민연금이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이분들의 노후 보장을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어야 이분들이 이주했을 때 대한민국이 얼마 안 있어서 우리나라가 되는 거고 내 나라가 되는 거고 내 나라가 되어야 내 나라에 도움이 되는 행동과 행위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주민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대한민국이 내 나라라는 느낌을 하루라도 빨리 들을 수 있을까? 이 기준으로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몇 가지 고칠 것들이 반드시 나올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늘려야겠죠. 지자체가 결국은 담당해야겠죠. 중앙에서 이걸 담당할 수 없을 테니까. 그리고 예산 지원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인력 지원하는 건 예산 문제일 텐데, 물론 이제 전문가 양성 과정도 필요할 거고요. 인력 수급 증대 찬성합니다. 다만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을 거라고 예상돼요. 뭐 다른 것도 지금 할 일 천진데 결국 이런 담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객관적 분석 자료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저는 정치가 치고받고 싸우는 거 이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좀 도움이 되는 일도 해야 국민 여러분들 내신 세금 먹고 사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제가 꼭 하나 부러뜨리고 싶은 이번 국회에서 의제는 외국인 정책입니다. 마침 이민청이라는 모멘텀이 생겨서 잘 됐다 싶었습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 경험했던 경험과 생각들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 사회가 두쪽나지 않고 통합할 수 있는 외국인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찬성 반대 다 귀 기울여서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